그래서 저도 안전하게 하시려면은 뭐 멸실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전화를 주셔서 멸실하는 데만 800만 원, 100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사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농어촌 주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판정할 때 제외되는 주택을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농어촌 주택, 미분양 주택, 장기 임대주택, 신축 임대주택,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한 주택,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보유한 주택, 이렇게 6가지는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계산할 때 제외되었습니다. 제외해주는 주택의 종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골에 이렇게 방치한 주택이 많은데요. 이 방치한 주택을 멸실해야 될까요? 멸실하려니까 돈이 멸실 비용만 800만원, 1000만원 나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어촌 주택의 요건입니다. 농어촌 주택은 기본적으로 2003년 8월 1일에서 2020년 작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입니다. 그리고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등기부에서 3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66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약 2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 공시가격으로 2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한옥의 경우는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라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4억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농어촌 주택의 요건을 갖추시면은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농어촌 주택은 주택이 없다고 봐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 적용이 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가능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적용 제외 지역입니다. 수도권, 도시지역, 지정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 다음에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관광단지 등은 농어촌 주택 요건을,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농어촌 주택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제외 지역이죠. 수도권, 도시지역, 지정지역, 허가지역, 관광지역, 제외되는 지역에 들어가는지, 특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도시지역에 들어가면 농어촌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택에 주의할 점, 고향주택의 개념도 있는데요. 이 고향주택의 개념도 있는데, 이 고향주택도 농어촌 주택으로 봐서 동일하게 비과세 요건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 주의하셔야 할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PPT를 띄워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말까지, 작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역시 3년 보유, 등기부에 3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요건이 있는데, 이건 뭐냐?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660제곱미터 이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 당시 공시가격으로 2억 이하, 한옥은 4억 이하 동일합니다. 그리고 고향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동일합니다. 일시적 2주택 역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고향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A주택을 취득했다가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렇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할 때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주택이 있어서 2주택이 아니냐 3주택이 아니냐 이렇게 문의하시는데요. 일시적 2주택 판단할 때 역시 1주택의 연속성 계주 달리기로 보기 때문에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주택은 없는 걸로 본다. 카운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걸로 본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도 그래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외되는 지역 역시 있습니다. 수도권 제외됩니다. 수도권. 그 다음에 지정지역 제외됩니다. 관광지역 제외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과 달리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허가지역 두 가지는 또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들어가더라도 도시지역에 들어가서 농어촌 주택은 탈락이 됐지만 고향주택은 일단 지역 요건은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플러스 알파는 뭘까요? 플러스 알파는 바로 비록 등기부에서 3년은 보유했지만 고향주택은 10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되고 그 거주 사실을 가족관계 등록부에 의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10년 이상 올라가 있으면은 실제 거주한 걸로 봐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향주택의 요건은 농어촌 주택 도시지역이라서 농어촌 주택 요건은 탈락했지만 다시 이 고향주택 요건을 따져서 해당이 되시면은 역시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골에 남아있는 여기까지 이제 세법 내용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블로그에 이렇게 이웃인데 블로그 이웃으로 올라와 계신 분인데 이렇게 문자에 보듯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문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웃 블로그를 신청한 농어촌 냉동친구입니다. 문자로 이렇게 상담 신청하는 게 송구합니다. 공주시에 27평 폐가가 있는 240평 대지를 240평이니까 농어촌 주택은 탈락이 되는 거죠. 농어촌 주택은 이분은 탈락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을 매도하려는데 폐가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부 등본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분은 농어촌 주택 요건이 안 되시죠. 고향 주택 요건도 안 되십니다. 대지 요건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지가 240평이니까 이분은 농어촌 주택, 고향 주택 둘 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서산에 단독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 폐가를 팔려고 하니까 2주택이 되시는 거죠. 2주택이.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2주택으로 세금 낼 수도 없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 멸실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멸실을 해버리겠다. 그러면 주택이 아니니까 대지로 양도를 하면은 중간을 피해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전하게 하시려면은 멸실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전화를 주셔서 멸실하는 데만 800만 원, 100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시골에 있는 주택인데 이제 별채도 있고 주택의 규모가 조금 있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800만 원, 1000만 원 들고 멸실을 하기에는 조금 비용이 부담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시다가 저한테까지 전화를 주셨는데 이 멸실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물론 멸실을 딱 하고 멸실 신고를 딱 관청에 하고 나면은 완벽하게 대지가 되기 때문에 2주택자 중과세는 100%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멸실 비용 800만원, 1000만원 돈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택의 기능이 완전히 아웃이 됐다는 그런 입증 자료를 모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도 끊겼고 사람도 살지 않고 주택이 어느 정도 허물어져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에는 매우 부적합하다.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에는 매우 부적합하다. 예를 들면은 기둥이 하나 쓰러졌다든지 벽 한쪽이 무너졌다든지 그래서 방열 방음
자체가 아예 안 된다. 이 경우는 거의 멸실에 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수에는 안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판단은 저희들이 뭐 현장을 보기 전에는 100%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주택의 기능이 아웃이 됐다는 입증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멸실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종적인 양도소득세 신고하실 때 판단은 혼자서 판단하시지 말고 저희 같은 세무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골에 있는 주택 멸실할까요? 1,000만 원을 들여서 멸실할까요? 말까요에 대한 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